네, 자 글로벌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랩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홍콩과 중국 증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국내 시장도 사실 좋지는 않은데 홍콩,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이제 모습 보였고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저께 반등을 지금 뒤로 하고 다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H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가 가까운 급락세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던 교육 업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여파가 월요일에 시장을 강타를 했고 또 그리고 반등 이후에 여진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사교육의 숨통을 끊는 그런 이제 초강력 규제책을 이제 발표를 한 뒤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탈 에듀케이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주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중국 대형주로도 일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뭐 이외에도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올 초 이후 가격 하락이 한 90%가 넘고 단기적으로 이제 2주 사이만 보더라도 주가 하락이 한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종종 발생하는 이벤트가 마진콜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콜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혹은 신용 융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과도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기관에서 이제 추가 납입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를 마진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라고 해서 마진콜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러한 이제 마진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종목 예를 들어 교육주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주의 매도를 촉발해서 가격을 급락시키는 것을 가속화시게 되고 또 만약에 이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매도한 거 가지고 메꾸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까지 같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텐센트 혹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우량주들이 같이 하락을 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중국 언급해 주신 우량주도 그렇고 중국 홍콩 지수도 그렇고 어제 반등한 이후에 오늘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마진콜 이슈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마진콜의 영향은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 월화에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반등 후에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있었던 충격파의 여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자금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단기 투자 자금들이 여전히 이제 중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사태 시작이 되었던 테크 종목 자체의 마진콜이 다시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고 주말이 이제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투자자들이 여러 뉴스들을 좀 소화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정상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럼 시장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이번 중국 시장 급락 리스크의 원인은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거든요. 결국은 디디 출신 같은 경우가 이제 뉴욕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가진 생각이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좀 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특정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국가가 거기에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중국 국민들의 은퇴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체면을 잃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좀 억제해야 될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급락이 일어난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 기관지
혹은 이제 뭐 금융당국 등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견조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연기금 자금들이 홍콩 혹은 홍콩 특히 이제 홍콩에 있는 주식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성과로 지금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적 불안정성이 있는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좀 더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